네, 앞에 나와 주셨는데요.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 감독한 남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이사랑 역을 맡은 배우 하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수민 역을 맡은 배우 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소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길게 허락되지는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두 가지 정도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께 드리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돌 산업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들의 이제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제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의뢰를 받으셨을 때 아이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야기 배경은 이제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취재를 좀 하시고 소재를 좀 모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드는 인권영화 프로젝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주제가 없었고요. 다른 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성장기 인물들,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지금 저희 사회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스트레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축약되어 있는 게 아이돌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이제 건너 아는 분들 통해서 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을 취재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유쾌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취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로 직접적이지 않게 표현한 영화를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영화에서 아이돌 산업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이 없고, 수민이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 잠시 사운드로만 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이런 배경에서 좀 애두르게 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세 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이제 사랑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나레이션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생각을 조금 읽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근데 마지막에 힘을 낼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영화의 제목처럼 좀 힘을 내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랑의 이제 속 이야기를 저희가 듣지 못했던,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라도 듣지 못해서 사랑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사랑이를 이제 어떻게 좀 사랑이의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네. 세 분께 제가 질문을 한 번에 쫙 드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남우성 감독님의 그 전작에서도 출연을 하셨었죠. 그 10개월의 미래라고 하는 영화에서 또 굉장히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민과 어떤 면에서 좀 닿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이보다 더 약해 보이는
더 약함을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수민이는 좀 어떤 캐릭터인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강채연 배우님께 소유는 일단 너무 귀여워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객석에서 이제 그 소윤이 등장할 때마다 너무 다들 굉장히 많이 웃고 좀 즐겁게 이 영화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들의 여행에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역시나 소윤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굉장히 밝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좀 여리고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수민이가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당황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겁먹은 고양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도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곁에 계속해서 이제 좀 있고 싶어하는 캐릭터 같아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소유는 어떤 캐릭터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께. 네. 일단 사랑이라는 인물은 걸그룹 해체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의 죽음으로써 굉장히 심적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심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나레이션이 시나리오 상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반 작업으로 빠졌었는데 일단 힘을 낼 시간이라고 사랑이가 말을 한 이유는 아직 막막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나의 편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힘을 낼 시간이라고 말했던 것 같고 그 말을 함으로써 갑자기 괜찮아졌어가 아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의지를 그 말을 한 이후에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이는 일단 힘을 낼 시간 여기 나오는 걸그룹의 리더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닮은 부분이 좀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책임감도 강하고 되게 자기 자신을 다 채찍질을 해왔던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리도 자리인 만큼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동생들 그리고 이제 같은 팀원들을 누구보다도 다 챙겨야 했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됐기 때문에 가장 자기를 좀 자기가 지금 어떤 걸 느끼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우리가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잘 해내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과 불안감과 어떤 책임감 속에서 본인을 좀 굴렸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되게 저랑 살아왔던 어떤 궤적이 되게 다른 친구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저랑 맞닿고 비슷하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되게 많아서 마음이 많이 가고 또 아까 사랑이보다 어떤 부분이 또 여릴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수민이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강해 보이고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자기 자신에게 소홀히 했던 어떤 연약한 지점들이 그 수민이가 갖고 있었던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영화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써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소윤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와 닮은 부분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표현과 표출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면 극속 소윤 저 친구는 딱히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는데 이제 사랑을 무한히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아쉽게도 아직은 조금 바라는 게 있는 채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극중 소윤이라는 친구를 접하게 되고 연기하게 되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이 아이는 엄청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또 맑은 아이여서
이들을 되게 사랑해주기 위해 태어난 것 마냥 너무 사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줄까? 아무튼 그렇게 어떤 마음의 깊이가 엄청 깊고 넓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감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히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감히 이들을 태워다주고 싶었고 감히 이들을 위로해주고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소연이가 했었던 것 같아요. 감히. 근데 이제 아무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세 분 캐릭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사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손을 드셔도 지금 좀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먼저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꽤나 감독님이 그 시크릿 러버 작곡 작사하신 거부터 해서 음악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음악을 더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연출할 때 어떤 점 신경 쓰셨는지랑 그리고 유독 이번 영화에서 더 뭔가 클로즈업 그리고 배우들 눈이나 막 이런 얼굴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네. 시크릿 러버부터 설명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가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귀에 쏙쏙 꽂힌 어떤 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최대한 경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든 곡이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오히려 중독성이 있어서 좀 현장에서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곡인 것 같고 음악적으로는 이제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그쪽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음악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여행 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서들을 좀 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별이라는 그룹과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전반부에는 좀 고립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썼고 그게 이제 엔딩으로 갔을 때 좀 해소의 지점이 생길 수 있도록 약간은 이제 반복되는 구조들을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가벼운 영화였어요. 저희 배우랑 스태프 다 합쳐서 20몇 명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예산이 적은 독립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굉장히 소수 정예로 찍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반응성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을 담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세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그 콘티대로 찍기보다는 약간 이제 배우의 표정들, 어떤 상황들을 먼저 놓고 저희가 카메라로 다가가서 잡으려고 했던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표정들이 좀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영화의 어떤 제약상 정말 최대한 직접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클로즈업 샷도 썼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사운드에 좀 공을 많이 들이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사랑이 이제 근처에 다가갈 때 사랑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좀 배경음악이랑 섞여 나오고 이럴 때 좀 사랑의 세계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던가 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쪽에 네 제가 여기 먼저 마이크 드리고 뒤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인물들 그
그 사이에 숨겨진 사연들 같은 것들이 엿보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소윤이 첫 번째 차를 데리러 갔을 때 앞좌석에서 이 피아노를 이렇게 뒷자리를 씻잖아요. 그래서 소윤도 이렇게 자세하게 음악 장면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음악에 좀 조예가 깊은 인물로 보였거든요. 외톨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풍경 촬영할 때 인물이 이렇게 인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풍경이 나오는데 그 풍경들 촬영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재윤아, 어떤 인물이? 아, 네. 저희 그 소윤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많이 외톨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좋아하는 장르는 이제 약간 모던 락 계열으로 설정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이수미 팬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취미로 음악을 만들고 그런 설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장비들을 넣어놨는데 이제 장비들을 보여준 거에 비해서 뭔가 이건 복선이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걸로 뭘 하는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의문이 가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이 뭐였었죠? 아, 풍경이요. 풍경은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어려움이야. 이제 바람 불고 비 오고 계속 빛 바뀌고 바닷물 차오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도 있고 아주 전투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촬영을 하셨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뒤쪽에 또 손 들어주셨는데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보는 데는 너무 짠하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요. 그 질문은 그 아이돌 역할을 하셨는데 배우신데 아이돌 역할을 맡으셔서 따로 그렇게 안무 연습을 하셨는지 너무 좀 열정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이 배우님은 그 바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하신 건지 이런 이 말투나 이런 거를 이제 짝사랑하는 약간 그런 팬의 느낌으로서의 그런 말투 그런 거를 의도하셔서 이렇게 바깥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춤은 네 극 중에서 의도치 않게 메인 댄서 역할을 맡게 돼서 제가 굉장한 몸치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춤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무를 한 3개 정도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짧은 시간 안에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돌로서 이제 나오는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눈빛 같은 거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훈 배우님은 굳이 뒤에서 춤을 잘 안 추시면서 이렇게 몸짓 그냥 약간 음악에 리듬을 맞추는 정도로 하셨었는데 그것도 좀 설정을 하셨던 건가요? 일단 배울 때는 같이 이제 배우긴 했었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수민이가 그 공간에서 그 운동장에서 아무리 막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사랑이가 정말 본인한테 빠져서 춤을 추는 것만큼의 그런 거 움직임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채우 배우님. 그 말투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난제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원래 제 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도 감독님한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이거 좀 바꾸실 의향이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말씀은 안 드렸고 일부러 제가 조금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안 어색할까? 어색하지 않게 이 말투를 어떻게 저 영화에 담기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럼 그냥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이 말투를 썼겠지 이렇게 좀
그냥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는 너무나 반짝이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그냥 얘 원래 반짝이네. 어떻게 반짝이게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좀 그냥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래서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원래 주어진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탐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말투에 대해서 구현을 하자면 그 말투는 사실은 굉장히 내향적이면서도 용감한 사람이라는 설정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색한데 또 표현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설정을 하였고, 또 저희 몸치라고 주장하는데 춤을 추게 하고 노래 못한다는데 막 노래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영화 안에 정말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하던 분들이 출연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그런 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하자라고 얘기해서 작업한 것들이고 잘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세 분 배우분들께서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독님께서 든든하셨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저기 아까 뒤쪽에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뒤쪽에 질문을 받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그냥 손 들어주신 분들 한 두세 가지 질문 정도를 한 번에 받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뒤쪽에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다른 분들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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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일단은 영화 너무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좋게 봤다고 소감을 남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 중간에 소윤한테 그 걸그룹 팬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좀 어색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영화를 본 관객으로서 약간 팬인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억지스러워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연출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신경 다양증에 관심이 많은 관객으로서는 소윤이란 캐릭터를 좀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캐릭터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캐릭터를 만드실 때 생각을 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 앞쪽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답변 먼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소윤 잠깐만, 첫 번째가 뭐였지? 네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실제 이제 정말 팬클럽이고 팬덤 안에 있는 팬이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팬들에게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물론 그 소윤이 진짜 팬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그 팬으로서의 에티켓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말을 시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은 짚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소윤에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이제 막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설정하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지금 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또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라이 했던 얘기를 승민이가 나중에 이게 그 입 밖으로 뱉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통 독백 처리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입 외부로 뱉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성훈 배우님한테는 그 이게 결국 배우나 아이돌이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뭔가 히트작이나 또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아까 자신하고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주목하시거나 차이점이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역할들을 마주할 때 좀 본능적으로 저와 닮은 구석을 제가 찾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수민이라고 해서 제가 더 다른 인물을 마주할 때보다 더 어떤 것이 더 와닿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나랑 이런 부분이 닮아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안 닮기도 하다고 생각이 이제는 조금 들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민이를 연기했을 때는 그냥 몇 살이었을지 모르겠어요. 28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신이 되게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수민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과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루하루 살고 뭐 이런 작품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약간씩 갈라지게 되고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저는 수민이랑 다른 거 그리고 비슷한 거가 좀 더 그때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가 비슷하다고 느꼈던 지점을 좀 많이 느끼면서 그냥 수민이를 열심히 수민이로서 존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민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다시 또 느낀 게 이 영화가 사실 애도의 영화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진 않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예라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이 여행 자체의 목적도 수민이 그렇게 이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걸 애도를 확실하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수민이 그 말을 그 빈 방에서 혼자 할 때는 같이 오지 못한 예라의 자리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처음에는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뱉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선언이 되고 다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는 너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이제는 너 대신에 잘 살아갈게. 그리고 네가 했던 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되새기겠다라는 거를 굳이 발화함으로써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보다 보니까 수민이에게서 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신 취재원분들도 막 걱정을 하고, 이 영화가 혹시라도 뭔가 아픈 데를 건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마치 사랑이를 걱정하는 수민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사랑이는 괜찮잖아요.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봉투가 다 까져 있었을 때 사랑이는 이거를 이제 약통에 집어넣기 위해서 약봉투를 다 깐 거고, 그건 사랑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약을 먹는 거를 좀 들키지 않고, 혹은 이렇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준비를 사랑이는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수민이는 계속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랑이에게는 굉장히 살아갈 힘이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주신 부분들에 저도 좀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 한 번 더 상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최상우 배우님과 옥재현 배우님이 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또 보셔도 좋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장 먼저 좀 하시고.
저희가 다음 상영 때문에 네,